자, 부정적분 좀 복습하고 자, 오늘 정적분 앞부분까지 진도를 좀 빼볼까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다음 주 종강이 목표였는데 고쟁이를 병행하면서 종강 시점은 이제 조금 늦춰질 거다는 거. 자, 여기 써놨잖아. 연습 많이 합시다. 괜한 이유가 아니라 연습을 안 하면 문제를 못 풀어요. 가령 우리가 미분할 때 이건 적지 마시고 미분할 때 우리가 공식 5가지 쭈루룩 기억하시죠? 그 중에서 마지막에 곱의 미분법만 제외하고 이 4가지는 적분에서 부정적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부정적분이 된다란 말도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적분한다가 뭐라 그랬어요? 그 전에 미분한다가 뭐라 그랬어요? 이 미분한다의 동사의 뜻은 무엇이다? 도함수를 그렇지, 도함수를 구한다죠. 그럼 적분한다의 동사의 의미는 뭐라 그랬죠? 넓이? 안타깝게도 틀린 말입니다. 위에 넘겨보면 형광펜 칠해져 있을 건데 뭐로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부정적분을 구한다. 이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 입장에서 난해할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는 적분의 정의를 정말 적분의 정의를 배웠어요. 왜냐, 급수를 배웠으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완벽하게 대화가 가능했다면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그 엄밀한 적분의 정의를 빼버리고 야매로 우리가 적분을 배우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뭔가 소통의 차이가 있어요, 엄밀히. 근데 쌤은 그냥 다 가르쳤지. 급수를 모르지만 나는 다 가르쳤잖아. 그치? 추가 프린트를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어떠한 함수가 있어. fx가 있어. 얘를 미분해. 그럼 뭐가 나와? f'x가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얘를 적분해.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부정적분이 나오는 거야 원래는. 부정적분들이지 들. 부정적분들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선생님 그냥 부정적분이라는 어떠한 동사처럼 취급을 했는데 사실은 얘네를 그냥 우린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얘가 부정적분인 거야. 얘가 도함수인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정적분을 한다라는 거랑 구별을 해야 돼. 승주가 한 대답은 정적분으로 하는 거야. 정적분을 한다. 오늘 배울 정적분은 뭐냐면 수학적 면적을 구한다는 거고, 그 면적을 구하는 방법 중에 부정적분을 구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 기억나죠? 구분구적 하는 게 있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머리에 집어넣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려갈 때는 하나인데 올라갈 때는 여러 개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올라갈 때는. 그래서 적분상수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야. 그 중에 면적을 나타내는 하나를 딱 집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역연사는 잘해야 돼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승주? 그럼 얘는 거꾸로 가면 뭘 미분했더니 x 6제곱이 됐겠니? 당연히 여기가 7승이었겠지 일단. 그치? 근데 7이 떨어지면 앞에 7이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근데 7이 없잖아. 그러니까 미리 뭐가 있었다는 거야? 7분의 1이 있었다는 거지. 이거 생각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 연습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공식을 통해서 연습을 해라. 물론 여기는 적분상수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3을 적분하면 3x겠지. 그렇죠? 3을 적분하면 3의 부정적분은 3x다 이 말이야. 오케이? 이걸 적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142페이지 위에 그 약간의 공간에다가 이걸 적어 놓으세요. 설명을 먼저 듣고 적으시면 돼. 자, 봐봐. 우리가 우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상황, 기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는 상황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우함수 하면은 이제
짝수 차수라 했지. 짝수 애들만 있는 거지. 얘를 미분하면은 당연히 여기는 홀수만 남겠죠. 홀수 애들만. 근데 홀수 중에서는 우리가 뭐가 생략돼야 하냐면은 상수항은 홀수가 아니고 짝수야. 상수항은 영승이니까 승 좋게. 네. 그러면 우리가 우함수를 미분 때리면 다 홀수가 되죠. 이게 잘 안 하다 하면 어떻게 상상을 해봐야 되냐면 x4승 더하기 x제곱 이 정도만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이렇게 바뀌지. 홀수 차수만 남으니까 미분하면 기함수가 돼. 맞죠? 근데 만약에 기함수를 적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친구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적분 상수가 추가되지. 근데 이 적분 상수는 차수가 몇 차라고? 0차. 1차는 x고 얘는 상수니까 0차. 얘 그러면은 0차는 짝수야 홀수야? 짝수죠. 여기가 3이다 하더라도 홀수를 하면 안 돼. 짝수가 짝수차수지. 그래서 우함수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함수는 미분하면 기함수가 되고 기함수는 적분하면 우함수가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여기 나온 암시랑 안 한다 이거지. 전라도 말로. 근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기함수, 우함수 자리를 바꿔. 이렇게 자리를 바꾼다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미분을 해. 다시 적어야겠네. 예를 들어 얘를 미분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는 3x 제곱 플러스 2가 되죠. 그러니까 기함수는 미분하면 우함수가 돼요. 그치? 그러니까 미분하는 건 원래 되는 거잖아. 그건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문제는 적분이 문제야. 우함수를 적분을 하잖아. 그러면은 뭐가 생기면서? 상수항이 생기면서 이 상수항 때문에 더 이상 얘는 홀수 차수만 있는 게 아닌 게 되지. 그치? 그래서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는 안 된다. 얘만 잘 기억해 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아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진 그냥 하면 된다고. 그래서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가 아님. 그래서 얘를 잘 정리를 해 두십시오. 지금 써보세요. 그래서 원래 만약에 기함수였다면 얘가 0,0 대칭이었을 거죠. 0,0 대칭이어야 하는데 적분 상수 C가 생기면서 얘가 마치 평행이동 Y축으로 C만큼 평행이동된 상황이죠. 그래서 얘가 0,0 대칭이었던 애가 그냥 그대로 대칭성을 가지고 위로 올라간 거잖아. C만큼. 그러니까 0,C 대칭이 되는 거야. 0,C 대칭.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적분 상수를 찾게 된다면 얘가 만약에 여기였다 적분 상수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대칭성을 보일 거라는 거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가면 어려운 거 많이 할 텐데 지금은 어려운 걸 좀 최대한 선생님 뺐거든.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앞에 극한 설명할 때는 일부러 어려운 걸 그때 많이 설명을 했어요. 뒤로 오면서 어려운 거는 좀 뺐다. 왜 복습할 타이밍이 너무 늦어지는 것들을 일부러 뺐어요. 얘는
사실 머리에 한번 잘 들어가면 잘 안 잊혀지는 거니까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미분에 필요한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까지 미분 문제를 풀 때 쓰이는 것들은 다 설명하고, 기말고사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조금 뒤에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할 때 기준이 뭐냐면, 이 책에 우리가 연습할 문제가 있어, 그럼 다 설명을 해. 근데 연습할 문제가 충분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고사 범위는 거의 다 설명을 했어요. 거의. 근데 기말고사 범위는 이 책 연습 문제가 없으면은 뺐다. 어차피 복습이 안 돼 버리면 나 혼자 떠들고 끝나는 거라. 그래서 이건 잘 풀어봤을 거고 여기까지 했으니까, 자, 필수예제 5번. 자, fx에 한 부정 적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적분한 녀석 중에 하나라는 거겠지. 자, 그러면 이 식이 성립하고 f1은 0이다. fx 구해봐라. 그러면 우린 부정 적분 보면 이제 미분하는 거죠. 미분하면 얘는 fx가 될 것이고, 이거는 우리가 고배 미분법 잘 써주면 되죠. 이렇게 될 것이고, 나머지 애들도 이렇게 이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한번 써보세요. 여기서 부정적 fx 에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정 적분. 아, 미분을 하면 정리가 되는 식이 있지. fx 날라가고, 그럼 나는 f 프라임 x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f 프라임 x를 구해보세요. f 프라임 x를 구했으면 얘를 다시 이제 적분하면 부정 적분을 구할 수 있겠지. 이제 연습을 해오라는 이유가 이런 거 바로바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쭉 오죠. 그래서 1,0을 줬구나. 적분상수 C가 1,0을 대입해보면 얘가 1이라는 거 알게 되죠. 간단하지? 이렇게 푸는 문제다. 그래서 뭐 연습해보시고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다음 필수예제 6번. 얘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미적분이고, 이게 적분상수. 적, 미 하면 그냥 끝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지금 얘는 미분이 된 상태지. 여기다 내가 적 하면 적분상수 달아줘야 되는 거야. 미적분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인테그랄 해주면 얘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fx 플러스 gx가 얘는 그대로 나오는 거고, 적분상수 c가 달리겠죠. 원래는 이렇게. 그럼 얘도 적분을 해보면은 x제곱 플러스 c2 이렇게 되는 거야. 원래는 이게 맞지,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이렇게 적분상수가 양쪽에 있으면 한쪽에 써주면 돼요. 한쪽만 써주면 돼. 왜? 어차피 넘어가면 하나일 거 아니야. 넘어가면 어차피 상수니까 하나만 쓰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되려면 내가 여기 미분된 녀석한테 적분을 하면 미적이니까 반드시 분이 따라와야 한다는 점. 얘는 그냥 부정적분 했으니까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는 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겠죠. 근데 이 C랑 이 C는 다른 C고, 그치? 넘기면은 하나로 그냥 써주면 된다. 그래서 얘를 보고 이렇게 쓸 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얘 또한 내가 이렇게 해서 나타내야겠죠? 한번 해보세요.
다 구했으면은 문제에서 F형, G형 줬으니까 적분상수 둘 다 찾아낼 수 있죠. 찾고 나서 계산해주면 되는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필수예제 7번. 자, 연속이다. 우리가 연속하면 연속의 정의는 여러분이 줄줄줄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연속인 함수 fx라 그랬어요. 함수는 일단 연속이야. 근데 함수가 연속이라고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법은 없죠. 그건 보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도함수도 보니까 내가 쓱 보니까 얘도 연속이네. 왜? 얘는 연속함수, 얘도 연속함수인데 1에서만 서로 맞으면 되잖아. 1에서만. 그래서 2를 집어넣어 보면은 3, 3 같네요. 그래서 도함수도 연속이네. 얘도 연속이구나. 괜찮죠? 함수도 연속, 도함수도 연속. 그럼 fx는 미분 가능한 녀석이겠네요. 자, 그리고 f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라고 했을 때 f2의 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얘를 뭐 해주면 돼요? 이제 내가 부정적분 해주면 되겠죠? 적분해주면 부정적분을 하나 구할 수 있다. 얘가 이렇게 나올 텐데 얘 또한 연속이라 했으니까 적분상수를 우리가 하나로 통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보면 x제곱 플러스 xc, 그 다음에 여기는 이게 숫자 이쁘게 준 거 보이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f빵에서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빵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2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얘가 연속이다, 1 넣어서 연속이다 라고 하면 c1 값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다 구한 거다. 됐죠? 논리는 간단한 거야.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만 잡혀 있으면 문제는 잘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적분상수가 생기는지만 잘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는 다 쉽잖아요. 이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차피 우리한테 복습 타이밍이 나중 일이니까 이 정도만 잘해도 충분합니다. 넘어가세요. 정적분으로 갑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적분이 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했습니다. 정적분 하면 수학적 면적을 구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정적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적지 말고 만약에 이렇게 있다 했을 때 A, B, 내가 이 면적을 구하고 싶다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었냐면 이 녀석을 f라고 했을 때 얘의 면적 함수가 있다고 치고 그 면적 함수를 라지 fx라고 하면 fb까지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fa까지의 면적을 빼주면 된다. 이런 개념이라 그랬지. 이 면적 함수는 뭐였다? 이 면적 함수는 미분의 역연산 중, 즉 부정적분 중 하나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이 시작점을 어디로 잡냐가 중요하잖아. 면적 함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면적을 할 것이냐. 그럼 무한히 와서 b까지, 무한히 와서 a까지라고 생각을 해도 빼면 a부터 b까지 면적이 나오죠. 무한히 이렇게 잡아도. 근데 내가 이 시작점을 그냥 특정 점 c라고 잡아도 상관없잖아. 뭐 0이라고 해도 되고. 근데 0이라고 하면 좀 그래. 그래서 그냥 c라고 할게. 그러면 c로 해도 되고 d로 해도 되고 e로 해도 되고 어쨌든 결론은 여기가 똑같이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분을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결국엔 면적 함수가 여러 개인 이유는 부정적분 값이 여러 개인 이유는 이 면적 함수가 어디서부터 잴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렇다는 것은 이만큼의 어떤 덩어리를 마치 얘가 적분상수 역할이었겠다. 그럼 시작점이 좀 더 빨랐으면 적분상수가 컸을 테고 시작점이 좀 뭐 늦었으면 적분상수 값이 작았겠고 이렇게 생각해봐도 충분하다는 거죠. 어쨌든 정적분을 할 때 부정적분 이용하는 방식에서는 면적 함수가 필요한데 이 면적 함수라 함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시작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느 부정적분을 가져다 사용해도 결과가 같다는 것만 착안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빨간 줄 fx의 한 부정적분을 가지고 합니다. 한 부정적분. 그래서 아무 부정적분을 사용해도 괜찮다.
그래프를 그려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나만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납득을 해보실 필요는 있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했을 때 이 면적을 0에서부터 재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0에서부터 재고 이렇게 빼서도 충분히 이 구간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지만 이 시작점이 어디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서도 똑같다. 여기서부터 해도 똑같다. 여기서부터 해도 똑같다. 이해돼? 어차피 날아가는 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부정적분이나 사용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적분의 기호는 우리는 한번 봤으니까 빠르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A부터 B까지 fx를 x에 대해 적분해 주세요.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얘에 대한 해석은 얘가 높이, 얘가 밑변이었지.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이런 기둥을 인테그랄한 거죠. A부터 B까지 싹 더하면 우리는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걸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은 이걸 바라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지. 왜 얘가 면적인지 잘 안 와닿잖아. 그러니까 면적이라는 개념이 안 와닿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래서 선생님은 처음부터 그냥 다 가르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 기호 있잖아요. 이 기호.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얘를 빼주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일단 기호로 나타냅니다. BA. 그래서 형광펜 칠해보세요. 형광펜 칠하셨죠? 자,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야. 검은색 굵은 글씨가. 이 말을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돼. 정적분은 수학적 면적을 뜻하고 부정적분의 차로 정의한다. 적었죠? 그래서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나타낸 것을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분이랑 미분이랑 만났다 이거야. 이 말이 설명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일단 외워하고 넘어가는데 나는 설명했으니까. 정적분을 부정적분의 차로 나타내는 게 결국 미적분의 기본 정리야. 미분이랑 적분이랑 만난 거죠. 아름다운 스토리죠. 잘 적었나요? 이것도 적어야 돼요. 내가 미적분의 기본 정리 적어봐 하면 여러분 형광펜 칠해진 걸 적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적분이랑 부정적분이 만난 거지. 그러니까 적분이랑 미분이 만난 거야. 얘가 미분이야, 미분. 미분에서 나왔던 거.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얘가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그 러브 스토리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H 해가지고 표현했던 거 기억나죠? 샌드위치 정리로 해가지고 만나게 되는 그 과정까지도 꼭 복습을 해줘라.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이 그걸 잘 알고 있으면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fx를 적분한 값을 우리는 fx를 A부터 B까지 적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얘는 넓이랑은 달라요. 넓이가 아니야. 분명히 뭐라 배웠어? 선생님이 수학적 면적이라 그랬지. 수학적 면적. 얘는 넓이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옆에다가 써놔요. 어차피 나중에 배우긴 하는데 지금부터 넓이랑 다르다. 그래서 이걸 한번 아래다가 그릴 수 있으면 잘 그려보십시오. 펜 하나라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학적 면적이라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려면 앞에서 선생님이 했던 말들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얘 봐봐. 여기는 밑변이 dx고 높이가 fx일 텐데 이 fx 값이 승주야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여기 이 값이 다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인테그랄 했으니까 얘는 7로 양수의 면적을 갖게 되겠죠. 근데 얘는 수학적 면적이 여기는 똑같이 dx지만 여기 fx가 음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음수인 녀석이야. 그러니까 여긴 사실 다 더해놓으면 어떻게 돼? 7 빼기 3이 돼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적분값이 4가 나와요. 면적이 아니라고. 수학적 면적이라고. 오케이? 이걸 이해하려면 당연히 약간 구분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왜 얘를 dx가 붙는지 이런 걸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할 필요 있지 않나? 얘가 밑변이고 얘가 높이다. 근데 얘가 음수면 당연히 적분값은 음수가 나오겠지. 정적분값은 음수가 나올 거야. 수학적 면적이다.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넓이하고는 달라. 넓이를 구할 때는 얘를 따로 구해줘야 돼요. 적분 구간에 세분화를 해서. 그렇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막 이렇게 이상하게 바꾸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알 건 알아야지. 왜 자꾸 빼는지 모르겠어. 학생들만 힘들어지는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까지는 좀 덜 변태적인 수능으로 끝나는데 2년 뒤에도 진짜 개판이더라고. 여러분 그나마 양반이에요. 이게 이상해 애들. 수능에서 공통사회를 보고. 그럼 지금은 내신을 아주 잘 보면 내신이 아주 좋으면 수능을 안 봐도 되잖아. 수능을 제껴도 되잖아. 사실 최저만 맞추거나 최저 맞추는 건 쉬우니까. 근데 내신이 개똥 망했어. 그럼 수능만 잘 보면 되잖아. 요즘 그렇잖아. 그나마 상식적이지. 근데 2년 뒤부터는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을 못 보면 대학을 못 가고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내신이 안 좋으면 대학을 못 가. 이상하게 바꿔놔가지고 여러분은 절대로 삼수는 하면 안 된다 이거. 재수 안에 끝내야지. 한 방에 가든지.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수능 점수를 받았는데 작년엔 갈 수 있는 대학이 못 가게 돼. 내신이 안 좋아서. 갑자기 내신이 들어가. 수능 100%가 거의 사라질걸? 그럴 수밖에 없지. 수능 범위를 줄여놓으니까 변별이 안 될 거 아니야. 대학 입장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적어주세요. 정적분은 함수지만 맞지? 부정적분은 함수지. 우리가 앞에서 했지. 부정적분은 함수지만 적었니? 적을 때 느리면 안 돼. 정적분은 값이다. 왜? 부정적분을 했을 때는 x에 대한 식이 나오니까 함수잖아요. 면적 함수의 후보생들이었죠. 하지만 정적분을 하면 방금 봤던 것처럼 면적이 나오죠. 플러스든 음수든 수학적 면적이 나와. 빵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해요. 두 개는 이렇게 엄밀히 구별이 되는 겁니다. 다 적었니? 이건 면적이다. 자, 그 다음 여기도 중요하니까 얘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보면 얘를 라지 F 빼기 라지 FA 빼기 라지 FA 당연히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럼 얘는 보시면 우리가 항상 얘부터 하는 거야. 라지 FB 빼기 라지 FA 그럼 이 친구는 순서가 바뀌었지. AB가 라지 FA 빼기 라지 FB니까 당연히 두 개가 같아지려면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 거야. 우리가 부정적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순 좋게. 그래서 얘랑 얘를 자리를 바꿨어. 그럼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A랑 B가 크다 이 말이 왜 있냐면 자 이것도 적어야 되긴 해요. 일단 한번 듣고 적자. 정적분은 부정적분의 차로 나타내기 때문에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 교환법칙 성립 안 했지 방금 봤지? FA-FB란 말이야. 교환법칙 하면 완전 얘기가 달라진다고. FB-FA랑은 다른 거잖아.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정적분은 방향이 중요해. 방향이. 우리는 정적분을 할 때 A에서 B까지 이렇게 방향을 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세요. 이 방향이 있어야만 FB에서 FA를 뺀다 하면서 정적분이 나오는 거야.
면적 함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뺐잖아.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방향이 좌에서 우를 향해야 돼. 그게 수학적 면적을 나타내. 그럼 만약에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 반대로 여기가 A고 B인데 정적분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뺀 게 아니야. 순서를 잘 보면 A, B가 되면은 항상 순서대로 써졌잖아. 순서대로. 그러면은 빼기가 반대가 된다고. 뭔 말이냐면 이거였죠. 우리가 이 방향으로 적분을 한다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살표에 멀리 있는 애에서 가까이 있는 애를 뺐다 이거야. 그런데 이걸 방향을 바꾸잖아? 그러면은 멀리 있는 애에서 가까이 있는 애를 빼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요? 멀리 있는 거에서 가까이 있는 애를 빼니까 이만큼을 더 빼버리는 게 되는 거지. 부호가 뒤집어진다고. 원리를 잘 이해해보면 이게 납득이 가는 말이야. 그러니까 방향이 있다 이 말이야.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하면 마이너스 수학적 면적이 되는 거야. 수학적 면적을 반대로 마이너스로 구하게 되는 거야. 선생님 같은 거 아닌가요? 같은 게 아니라고. 선생님 똑같잖아요. 뭐 이걸 내가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어쨌든 이거 구한 거 아니 다르다고. 알겠어? 왜냐면 이 면적 함수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야. 면적 함수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따라왔냐면은 이렇게 따라왔기 때문에 이 방향하고 일치를 시켜줘야 돼.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하더라도 결과를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뒤에서 배우겠지만 수학적 면적은 넓이가 아니므로 0 또는 음수일 수 있고 이는 정적분의 방향과 무관하다.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하시고 적어보세요. 이건 적어놔야 합니다. 공간을 활용해서 잘 적어두세요. 문제에서 일단 적어. 적고 나서 질문 있다가. 핵심이 이거지. 마이너스 수학적 면적이라는 거. 방향이 반대면. 교환 법칙 성립 안 하고. 그러니까 개념을 한번 자기가 공책에다가 이해하려고 뭔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틀이 잡힐 거예요.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문제를 보면 알아. 아직 문제를 안 봤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승주의 질문이 뭔지는 얼추 알겠지만 문제를 보면 안다 정도로.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내가 질문을 해보자면 인테그랄 3, 2 이렇게 돼 있어. 적분 방향이 반대지 지금. 이게 적분 방향이 반대라는 걸 이해하려면 보통 예를 들어서 0부터 3까지는 이렇게 표현한다고 우리가. 이게 0부터 3까지를 적분한다는 소리야. x0에서 x3까지. 항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방향을 이렇게 보는 거. 그럼 3부터 2까지라 했으니까
얘는 거꾸로 간 거지 지금. 그럼 이 값은 음수겠죠. 끄덕끄덕하면 낚이는 거라고, 음수가 아니라. 모른다고. 얘. 왜? 이렇게 생겼으면 어떡하려고. 얘가 fx. 원래 음수였어 수학적 면적이. 그럼 거꾸로 하면 양수겠지. 그치? 음수일 수 있고도 0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방향은 그냥 말 그대로 연산의 방향을 나타낼 뿐이고, 내가 얘를 좀 편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그냥 어떻게 하라는 소리야. 2부터 3이라고 내가 표현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달아주면 된다고. 수학적 면적의 반대 마이너스 달아주면 된다.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다. 오케이? 다음 정적분의 계산. 실수배랑 합차만 됩니다. 똑같죠? 부정적분이랑. 곱셈 안 된다. 지금 실수배 합차란 말이 계속 나와. 우리 아저씨 형광펜 안 갖고 왔구나. 갖고 왔어. 근데 안 꺼내는 거야? 형광펜 칠하려는 말을 내가 3번째 하지 않아? 이 정도면 싸우자는 거지. 그래놓고 내가 나중에 왜 형광펜 안 칠해줬어 이러면 그때 가서 뭐라 할까? 또 머리로 다 했다 이럴 거 아니야. 또. 머리가 그렇게 좋아? 여기도 형광펜이잖아. 친구야, 빨리 해야 된단 말이야. 일부러 사보타지 하는 거야 지금? 아니지? 녹화 날라가면 눈물이 나오는데. 아프지 마 친구야. 자, 그다음에 정적분에서만 우리가 생기는 아주 중요한 성질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연속돼서 적분할 수 있다, 연결이 된다. 이해를 해보면 간단합니다. A에서 C까지 적분하고 C에서 B까지 적분했으면 그냥 A에서 B까지 적분한 거랑 같다 이거예요. 슉 A, C, B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A에서 C까지 적분한 거랑 C에서 B까지 적분한 걸 더해주면 A에서 B까지 적분한 게 되죠. 오케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다 이거야. 됐죠? 간단한데 이걸 좀 한번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럼 어떻게 돼? A에서 C까지 적분한 거에서 지금 보면 C에서 B까지지. 거꾸로 했지? 거꾸로 C에서 B까지. 얘는 수학적 면적이 마이너스라 했죠. 그럼 빼버리면 되지. 그럼 뭐만 남아? A부터 B까지 남죠. 그래서 어떻게 봐도 다 성립한다는 거야 이거 항상.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래서 형광펜 여기 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A, B 된다. 그래서 얘를 증명하는 것은 뭐 뒤에 다 증명이 나와 있지만 한 번에 써놓으면 좋으니까 이걸 쓰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까지 써놓으면. 이렇게 하면 FC 사라지고 이것만 남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거죠.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0부터 2까지다. 그러면은 0, 0 꼬리 물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로 이렇게 써주면 된다. 이해돼? 어렵지 않죠?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것도 된다 이거야.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그리고 여기가 3부터 1까지 얘를 더해도 뭐가 된다? 아이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런 게 된다 이거예요. 이해를 해보면 이게 와 닿는 얘기야. 그러니까 모든 애들을 부정적분의 차로 잘 생각해보면 다 와닿는 얘기예요. 좀 익숙해지는 데까지 연습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부정적분을 열심히 해라 이겁니다.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최근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게 결국에는 미분에서 써먹어야 되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중간고사에서 적분이 나오면 얘밖에 없어. 적분이 대놓고 나오지 않지만 적분을 써먹어야 되는 포지션이 얘밖에 없기 때문에 얘를 잘 적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위에 세 줄만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아래 그림은 설명을 듣고 여러분이 한번 복습하는 느낌으로 적어보는 걸로.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적분 당하는 함수를 P적분 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P적분 함수를 도함수로 봤지 지금? F'으로 봤지? 자, 적분 당하는 함수를 F'으로 보면 정적분은 도함수의 면적이지. 다시 적분 당하는 애를 도함수라고 생각해봐. 예. 그럼 이 친구의 정적분은 당연히 도함수의 면적이겠죠. 얘의 면적이 나타날 거야. 근데 얘의 면적은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이야.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f'x를 적분하면 우리가 이렇게 면적함수가 생길 거라는 거 알죠? 우리가 도함수를 갖고 원함수를 그렸을 때. 그럼 얘는 fx인데 지금 적분상수가 붙어있겠지? 그치? 얘는 적분상수가 붙어있으니까 우리는 항상 개형만 그릴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잘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적분한 값은 a부터 b까지 f'x를 dx 한 거죠. 적분한 거죠. 그럼 얘는 우리가 부정적분의 차로 표현을 해보면 fb 빼기 fa지. f'의 부정적분이니까 f 그냥 fx죠. 그래서 fb 빼기 fa라는 거야. 즉 이 면적은 뭐라는 거야? 이 면적은 원함수 입장에서는 함수값의 차라고. 함수값의 차. 함수값의 차가 뭐야? 여기 b일 때 함수값이 fb라고 하세요.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갖다가 쓰는 거예요. 여기일 때 함수값은 fa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값의 차가 뭐랑 같다는 거야? 이 면적이랑 같다는 거야.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면 너무나 당연한 소리가 되는 건데 처음에는 이게 좀 어색할 거라는 거지. 그래서 봐봐. 여러분이 세미 도함수를 이렇게 그렸어. 앞에서. 그리고 나서 원함수를 그릴 때 내가 할 줄 아는 건 감소 증가 감소 증가잖아.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막말로 내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 거잖아. 내 맘대로 그릴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원래 다 정해져 있다는 거야. 우리는 평상시에 그냥 벌어진 틈을 보면서 그나마 좀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그렸죠. 근데 이게 맞다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함수도 뭔가 역학적인 힘이 있는 거야. 내 멋대로 막 구부리면 안 돼, 이 다항함수를. 근데 왜 그러냐면 적분된 면적값이 이 함수값의 차를 정해주기 때문이야.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 색칠된 거랑 여기 B부터 C까지 비워놓고 여기 이 면적이랑 색칠된 게 훨씬 크지? 여기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극대랑 극소의 함수값의 차는 여기가 더 커야 되고 여기는 더 작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개형이 이렇게 그려져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극대 극소의 차를 구해라. 그러면 선생님이 뭐 3차 함수에서는 4, 최, 유 뭐 이렇게 했지. 3차에서는. 그쵸? 하지만 얘를 뭘로도 할 수 있다? 도함수의 정적분으로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4차 함수 같은 경우 내가 함수값 구하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런데 3차 함수가 이쁘게 나와 있어. 그럼 뭐 해버리면 돼? 그냥 극대랑 극소 차 구하라고 하면 적분해버리면 되는 거야 나중에. 정적분해버리면. 그러니까 정적분을 배워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미분 파트에서 할 수 있는 무기가 늘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가르치고 중간고사 봐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정적분을 이해하고 나면은 도함수에서 그 미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 근데 선생님이 일단 저기 문송고 다니는 어떤 학생한테 다 가르쳐봤거든? 근데 시험장에서 잘 못 써먹더라고.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지는 고민이긴 해요. 걔가 공부를 안 한 거일 수도 있잖아. 복습을 안 하고. 그래서 일단 문제 풀이 할 때는 선생님이 뭐 면적 비율 관계 이런 것도 알려는 드리겠습니다. 근데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 그림 그리세요. 이제 그림 그려놔야 합니다. 중요한 그림이야 아주. 아주 멋진 그림이에요.
잘 그려 놓으십시오. 보고 베끼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하고 그려야 잘 그려지겠죠? 학생 거기 B, FB 안 써놓으면 나중에 못 알아먹는다. FV, FV. 이건 여기잖아. 여기 B, FB 써놔야 이 차가 B, FB-FA라는 걸 나중에 알지. 항상 나중을 생각해야 돼, 승주씨. 지금의 너는 똑똑하잖아. 나중에 너는 좀 지금보다 덜 똑똑하잖아. 그때 나중에 너한테 배려를 해놓는 거야. 내가 빼먹은 게 있다 하면 나중에 영상 다시 보면 되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이런 건 피지컬을 요구하는 문제들이라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좀 한번 해볼까요? 같이? 얘를 처음에 이렇게 쓰세요. 원래 해보십시오. 답까지 내야죠, 승주씨. 계산해야지. 이건 좀 연습을 많이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자, 필수예제 1번. 다시 한번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언급을 하자면, 자, 우리가 정적분에서 쓸 수 있는 건 실수배랑 얼마만 가능해요. 이렇게 곱해져 있는 애들 우리가 배운 게 없다고. 그럼 곱해져 있는 애 어떻게 하나요? 전개하셔야 됩니다. 얘는 다 전개를 해서 다 풀어 헤쳐야 돼. 이렇게 나타내지지. 이렇게 하셔야 한다. 그러면 얘는 방금 했던 것처럼 4분의 1x 4제곱 이렇게 풀어줘야 해요. 세제곱짜리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다 얘를 전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해보십시오. 연습을 좀 해야 하니까.
얘가 몇 번째 거야? 첫 번째 거. 내 기억에 내가 그거 찍을 때 약간 횡설수설했던 기억이 있는데 새벽에 찍어가지고 설명이 약간 클리어하지 않아서 다시 찍을까 하다가 에이씨 그냥 시간 없어가지고 말았던 기억이. 잘하겠지. 이제 이거 적분해갖고 응. 넓이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적분 상수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적분 상수 있어도 돼요. 다 날라가잖아 어차피 빼면. 날라가잖아요. 무조건 날라가지. 상수 빼기 상수는 날라가지. 아 그래서 어느 적분 부정적분이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적분 상수 0짜리로 하는 게 제일 이득 아니야? 네. 그 얘기예요. 할만하죠? 필세지 2번. 이건 아까 했던 그거죠. 보시면 지금 적분 구간이 같잖아. 그러면은 얘를 하나로 통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 이렇게 날려버리면 되겠지. 얘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는 거죠. 어렵지 않죠 얘도. 적분간이 같으니까 그 안에서 슉슉 날려버리면 된다. 승주 이해? 얘도 보시면 지금 0, 1인데 1, 0이잖아. 그럼 얘를 뭘로 바꿔줘야 돼? 플러스 0, 1로 바꿔주고 더해서 풀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여기는 사실 연습하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필수에 3번 더 보시면 얘는 1, 2, 3 합쳐라 이거죠? 1, 3으로 이렇게 설명할 게 없다. 그래서 이거 좀만 이해하면 응용해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잘 주물럭주물럭 해보시면 되고 필수의 4번으로 가시죠. 나랑 할 건 필수의 4번밖에 없어. 자, 이렇게 적분 구간이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냐. 잘 보시면 이 친구는 0보다 작을 땐 직선이고 0보다 여기 0이라고 했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직선이고 0보다 큰 경우에는 2차 함수잖아. 0보다 큰 경우에는 얘가 2차 함수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엄밀히는 얘가 이렇게 생겼겠지. 0보다 클 때는. 그랬을 때 나한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 면적을 구해줘 라고 한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적분 구간의 세분화라고 적어두세요. 적분 구간의 뒤에서 많이 할 거야. 일단 여기다 미리 적어두자. 적분 구간을 쪼개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초록색 따로 하고 빨간색 따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쪼개서 쓰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말고 0까지 fx를 하나 해주고 0부터 1까지 fx를 하나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이 자리에는 당연히 얘가 들어가는 거고 이 자리에는 얘가 들어가야겠지. 됐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들어갔네. 이번에 얘랑 다른 문제야. 그럼 절대값을 풀어줘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x로 묶어주면 이 친구는 어떻게 생긴 녀석이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죠. 마이너스 0. 근데 지금 나한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또 적분을 해달래. 적분과 세분화를 해야겠지. 얘를 내가 쪼개가지고 적분 구간을 세분화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얘를 굳이 쪼개지 말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어떻게 해버리면 돼? 그냥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구하시고 그걸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지. 뒤집어지네라고 생각하시고, 원래 이렇게 있었을 거니까 여기랑 부호만 반대일 거 아니야. 그리고 0부터 1까지 하나 구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쉬워 여기는. 그러니까 사실 미분에 비하면 그냥 연습만 하면 되는 거라 쉬운 동네죠. 그래서 여기서 어려워지면 어떻게 어려워지냐면, 봐봐, 나중에 가면 알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적분을 하잖아. 정적분을 하면 계산을 더럽게 만들 수 있어요. 계산 더러움. 그러면 이 계산 더러운 걸 어떻게 줄이냐 싸움이야. 계산을 간단하게 줄이기, 어떻게 없애고, 어떻게 하면 최소한 적분을 하고, 어떻게 하면 적분 구간을 내가 알아서 기함수 만들어서 날려버리고, 막 이런 작업을 해. 거기에 스킬이 약간 필요해요. 그거는 기말고사 때 내가 시킬 거야. 지금 해놓으면 어차피 까먹으니까. 중간고사에 써먹을 수 있는 영역까지만 할 것이고, 지금은 개념, 머리에 개념만 딱 박혀있고 나중에 좀 훈련해가지고 잘 써먹을 수 있게는 천천히 만들면 되니까 오늘은 적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쪼르륵 풀어보시면 뭐 별거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정적분의 좀 심화, 사실 오늘 여기까지는 할 계획이었는데 1시간 잘렸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뒤에 우리 문제 풀어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쉬었다가 고쟁이 하죠.